환경오염과 각종 사회 갈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지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슈퍼 히어로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두 손 모아 외친다. 덕분에.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슈퍼 히어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 아동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 짜잔! 잘 들으세요.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 덕분에로 진행합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손까지 흔드시는 거 보니까 벌써 이렇게 화면을 의식하시고 뭐 굉장히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청취자 여러분한테 일단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김혜영 상담사님부터. 네.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브이로그 라디오가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떨려요. 네.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해바라기 센터 아동의 상담 법률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 굉장히 부드럽게. 얘들 안녕. 많이 해본 솜씨로. 네, 이어서 조현정 임상심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지원팀의 임상심리 전문가 조현정입니다. 저도 이런 좋은 자리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 방송은 라디오 방송이니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몸이 갈 필요가 없이. 그렇죠. 네. 자, 이어서 장세현 간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해바라기 센터 아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안녕. 간호사님 보러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해바라기 센터라는 기관명을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하는데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친숙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명이 해바라기 센터잖아요. 기관 이름에 해바라기냐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바라기처럼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해바라기 센터는 2004년 6월에 여성부, 지금의 여성가족부죠. 연세의료원에 위탁 운영하여 설립되었고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와! 네, 청소년 여러분들처럼 저희 기관도 청소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바라기 센터가 지원 대상에 따라서 저희처럼 아동, 청소년만을 지원하는 아동형, 저희가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형태에 따라서 위기형 해바라기 센터, 또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가 있어요. 이제 서울에는 총 6곳의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 약간 좀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은 해바라기 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핵심을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기관의 모든 지원은 무료입니다. 무료까지? 네. 예, 무료라서 많이 이용을 하면 좀 그렇겠죠? 네. 이용할 일이 아니고요. 많이 없어야 되는 거고. 도움을 받으실 그러니까 때 이제 뭐냐면 혹시 유료가 아니겠느냐 해서 머뭇거리실 필요 없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상담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서울 해바라기 센터라고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네, 맞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 많이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원 또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신 걸 보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네. 일단 저부터 네.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센터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이렇게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 이렇게 온 것처럼 전 상담원이고 네. 임상심리사선생님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 오신 것처럼 네.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저는 상담 법률 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팀이 어떤 팀이냐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례 관리라고 해서 그런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 절차를 이제 지원을 해요. 네. 사례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와요. 저희 센터에 오면 그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 상담, 뭐 가족 상담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사례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피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을 해요. 그 두 번째로는 법적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는 저희가 뭐 고발에 조력을 하고 수사 및 재판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원하거나 법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치료라는 개념에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까지 그 절차까지 정확하게 보호를 해주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네. 네네. 저는 이제 의료팀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지원의 범위는 쉽게 여러분들이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 처치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가령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상담을 한다거나 또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병이라고 알고 있는 성매개성 감염 질병 검사, 그리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평가, 또 각종 서류 발급이나 법적인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위기형이랑 통합형에서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의료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네, 의료 지원 업무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다음에 또 이어서 조현정 임상심리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하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리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네. 심리지원팀에서 하는 큰 업무는 이제 심리평가랑 심리치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심리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본 이후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인지 기능이랑 정서 상태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다음에 후유증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후에 아동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아이들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나 가족한테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피해 후유증을 포함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나이를 고려해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놀이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금 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에서는 상담이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변화한 아이들의 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치료할 때 보호자의 교육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또 심각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의 성격적인 문제가 아이들의 적응에 있어서 조금 더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호자 치료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분 말씀을 들었는데 종합이네요, 종합. 네. 예,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다음에 의료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야, 이 세 박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완벽한 조직입니다. 자,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해바라기 센터라는 기관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또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큰 피해를 입은 친구만 말씀하셨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예. 근데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네.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성폭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큰 피해를 입은 친구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아동 청소년의 그 동의 여부나 혹은 성적 행위를 정황하는 거를 싫다고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네. 그 정황을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생각이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고 발달되어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을 유도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폭력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큰 사건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비밀은 다 보장이 물론이죠. 네,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질문도 그랬지만 큰 사건 같은 그런 것만 상담하는 건 결코 아니고 네. 네네. 작은 고민에서부터 네.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인 안정까지 갈 수 있도록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할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은지의 네. Away 정은지의 어웨이요.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정은지의 어웨이 준비되는가요? 예. 자, 지금 노래 나가겠습니다. 네. 김혜영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정은지의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땡땡땡 덕분에에 출연하는 기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리니까요. 유튜브 댓글이나 링크에 있는 사연 보내기 페이지를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갑자기 어떤 걸 읽으면 될까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네네. 그 질문하신 분이 멘탈. 집 나간 멘탈. 집 나간 멘탈. 예. 바바리맨도 신고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바바리맨. 네, 네. 가능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네. YYA님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성별은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남자 청소년이든 여자 청소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아동이면 유치원생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희 그렇습니다. 아동도 네. 유치원생이니까 만 네, 19세 미만. 미만. 네, 저희 센터를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집 나간 멘탈님이 굉장히 엑기스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저분이 집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읽어주실 분 안 계세요? 좀 인상적이다. 아이고. 네. 여기 보면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온 해바라기 아동센터 간호사 선생님 딸입니다. 어머나. 어머. 가만 있어봐요. 저기 엄마 사랑해라는 어머.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항상 속썩여서 미안하고 엄마 사랑해. 어머. 나 못 읽겠네 이거. 어머. 나 못난 것도 많은데 엄마 사랑하고 사랑할게. 이거. 아이고. 이거 뭐죠 이거? 우리 어머니. 몰랐는데요.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이게 일반 채팅창이 아니고요. 구글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읽어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자,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흔히 이렇게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된 이제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성폭력에서는 이런 통념들이 많아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치 이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뭐 이러면서 피해자 유발론, 또 뭔가 다른 2차적인 목적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시선들이나 의심, 그래서 이제 정작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피해를 밝히지 않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네. 아동 가로 닫고. 네. 네. 그래서 어려워 말고 청소년 여러분, 네, 도움의 전화를 상담 전화 네. 네, 주시면 돼요. 저희 상담 전화 한번 같이 얘기할까요? 저희 혜영 쌤. 0232 다시 시작. 준비. 당황했어. 자, 시작. 023274에 137. 1375입니다. 좀 이따 정리해서 다시. 네. 그 연습을 많이 안 하신 거 아니 같아요. 했어요. 했는데. 했어요. 사실 제가 02를 하고 3274를 하고 3274. 1375 하기로 네.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네네. 네. 자, 코로나19로 삶의 여러 가지 면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혹시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 좀 달라진 게 있겠죠? 네,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그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디지털 성폭력. 네. 그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증가된 게 그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점차 많이 증가되고 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드러나서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로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고서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증가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보호자분들은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상황들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임의 채팅창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SNS 메시지나 오픈 채팅 그리고 쉽게 아이들이 설치할 수 있는 뭐 랜덤 채팅 어플이나 이런 곳에 그 언제나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 없이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친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친해진 다음에 이제는 점차 이제 아이들한테 뭐 얼굴 사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신체 사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요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밟아가면서 아이들이 나중에야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네는 그거를 왜 못해주냐 주변에 이제 신상을 다 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면서 몸 사진을 뭐 보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도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이들이 가해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피해를 입고 센터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사례들 증가하는 거 보면은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할 때 보호자분들이 이런 거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다른 것들 개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네네. 해오는 그 상대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네. N번방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을 때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법을 갖다가 다 공유하는 그런 조직이나 집단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아이들은 이제 약간 무방비로 노출돼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그 깊이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네.
그쪽하고 접촉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수치심을 가질 수 네, 있다고 네. 보거든요. 가령 나 이러이러한 공유에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협박을 받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네. 예, 그걸 접촉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며 앓다가 그쪽을 따라가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네요. 아이들이 자기가 채팅을 갖다가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쵸. 아이들이 굉장히 내가 거기 먼저 참여했다 이런 것들에 수치심을 네. 가져서 네.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더 숨기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나중이 된 다음에야 드러나는 경우들도 되게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부모님, 가족분들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기관에 일하면서요. 이럴 때는 참 보람이 있었다. 뭐라든가 좀 이건 좀 안타까웠다 하는 기억이 남는 일이 있다면 각 포지션별로 네. 저부터? 네네. 자, 일단 상담원님. 네. 김혜영 상담원님. 네. 저는 일단 보람된 네네. 거는 아이들이 성폭력 좀 피해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를 향해 좀 도전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되게 막 노력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돼 보이는 네네. 그런 과정에서 해냈어. 아, 이런 거. 네네 맞아요.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세현 간호사님. 네. 네, 아쉬운 거가 사실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저도 보람 있었던 거 네네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청소년 시기에 저희 센터에 방문했던 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선생님한테 월급 받은 걸로 커피 사주겠다. 사실 이제 얻어 마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음. 약간 사회의 이제 일원으로 물론 그 피해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완벽하게 다 치유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이 좀 많이 대견하고 네. 네. 보람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네요.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자, 이어서 조현정 임상심리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치료가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끝나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그래도 달성을 하고 끝나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종결을 저희가 마치게 되는 경우 그런 네. 경우에는 조금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보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물며 또 이렇게 보람도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 못하시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잠시 그 노래 한 곡 네. 듣겠는데요. 이 노래는 시청자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장한별이라는 분이 노래 신청한다고 해주셨어요. 꿈결 같은 세상 송시연 노래인데요. 들려줄 수 있나요? 길 걷다 나오던데 끝까지 들어보질 못해서요라고 툭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되죠. 준비되죠? 네, 된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송시연의 꿈결 같은 세상. 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라디오를 보고 계신 뭐 여자 혹은 남자 청소년이 중에 자신이 뭐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뭐 무섭다거나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주변의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혹은 그렇게도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02 3274 1375입니다. 02-3274 1375번입니다. 1375. 네, 02-3274 1375. 정확하게 전달됐을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조영정 임상심리 전문가님. 네, 그 성폭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사안들이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말 뭐 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간단한 뭐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면은 다 저희가 성폭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라도 본인이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저희 센터 연락해 주셔서 상담받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뭐 좋습니다. 이어서 장세현 간호사님. 아, 네. 네. 앞에 두 선생님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잘못된 통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통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까 저희 두 선생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 해바라기 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음. 피해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고민을 나누는 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화하기가 좀 그것도 어려우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음.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아. 온라인 상담에 글을 쭉 써주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전화 상담 말고 채팅 상담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그게 온라인 상담으로 남겨주시면은 아, 저희가 예.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드릴 수 그런 있어요.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자 당첨자 발표할 시간이네요. 두둥. 다다다다다다다당. 자, 오늘의 퀴즈는 바로 지금 이 땡땡땡 덕분에 출연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뭐죠? 뭘까요? 빨리.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아동입니다. 아, 네.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 네. 이게 정확한 답이죠?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정확한 답을 많이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들도 많이 적어 주셨고요.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당첨자를 3명이나 선택했어요. 오. 자, 첫 번째. 소소제이님 축하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YYA님 축하합니다. 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분 뚜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엄마 사랑해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아, 네 구글을 통해서 엄마에게 사랑의 감동 메시지를 네. 보내주신. 평소에 뭐 좀 죄를 많이 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깜짝 그죠? 선물입니다. 네, 갑자기 스튜디오를 울음바로 네, 만들었던. 절대 안 오는데요. 네, 엄마 사랑해님. 이렇게 세 분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꼭 유튜브 방송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스트 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서울 해바라기 센터 가로 열고 아동 가로 닫고의 김혜영, 조현정, 장세현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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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